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요.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화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참여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생방송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에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이걸 순서에 맞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금요일장이었죠. 네, 시장의 분위기가 금요일장인 만큼 약간 좀 깔려있는 분위기였는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이 종가 기준으로 0.24% 하락한 2,5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0.78% 하락이었어요. 71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죠. 자, 양시장 모두 오늘은 좀 하락이 나왔는데 1월 들어서 상승하던 이 상승의 랠리 오늘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요, 국내 증시가 오늘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지수가 1월 달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락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하락 흐름을 완벽하게 돌려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상승을 하락을 상승으로 전환시키려면 중요한 지수권을 넘어서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550포인트가 바로 그 기준이에요. 하락 분위기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자리. 그래서 오늘 종가가 2,515포인트고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랫동안 하락했던 걸 쉽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 항상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모레는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가긴 좀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항상 금요일장은 조금 약하죠. 오늘은 그 외에 특별한 분위기는 없었고요. 오늘 외국인들 수급 역시도 매도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도 자체의 금액으로 본다면 거래소에서는 38억 원 정도밖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죠. 근래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는 건 외국인들도 지금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하락을 마무리 짓고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중요한 지수를 좀 넘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약했던 IT를 중심으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2024년도 연말과 그리고 2025년도 연초 사실 며칠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올라가다가 이번에 좀 떨어졌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락 이후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서 2,55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 과연 어떤 업종이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를 보셔야 돼요. 항상 시장은요, 하락에서 상승. 그러니까 결국은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오고요. 또 상승장이 있으면 또 하락장이 옵니다. 지금은 최근에 하락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반전을 꾀하는 그런 자리고 이 중요한 기로에서 중요한 시점을 넘어갈 때 강한 종목들, 강한 업종들이 보통 하나의 상승을 이끌어가는 주도주 또는 주도 업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거래를 좀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올라올 때 이 종목을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지금 올라갈 때라도 이거 종목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까? 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자, 2,550포인트만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올라갈 때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이 무엇인지만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볼 거예요.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전화하고 유튜브 많이 주시면 제가 그만큼 또 많이 해드리고 갈게요. 오늘은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이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영문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TFE 네, 25,000원. 25,000원에 예, 예, 30%. 30%요. 예, 자 지금 매수하신 그 TFE 이게 지금 25,000원에 30%를 매수하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군요. 예, 작년 5월경에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사셨다고요? 예, 5월 맞나요? 예, 5월쯤에. 추가 매수 혹시 하셨어요? 아니요, 그때 한참 이제 신규 상장 그 전년 네. 23년도에 하고, 네. 그다음에 24년도에 한참 이제 오르고 내리막길에 샀어요. 네. 지금 제가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나와 있는 TFE 지금 맞죠? 네, 예. 네. 이게 지금 왜냐면 25,000원 가격은 5월 달의 가격은 아니에요. 35,000원 막 이런 이제 5월 달 가격은 약 4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고 지금 보니까 작년 한 7월 정도의 가격인 것 같아요. 매수하자마자 지금 계속 빠졌죠. 조금 추매를 사실 좀 했었어요. 예. 아, 추매를 하셨죠.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단가가 낮아졌군요. 5월 달에 그러면 4만 원에 가까운 가격이었네요. 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단가도 보니까 좀 많이 내려갔네요. 예. 이 회사가 지금 뭐 반도체 그 테스트 쪽 부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예.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는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5월 달, 4월 달, 5월 달의 경우에는 보니까 거래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6월, 7월 들어서면서 거래가 좀 많이 줄었고요. 최근에 예. 거래가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거래 대금이 100만, 1000만억, 5억 정도밖에 6억 정도가 좀 안 되네요. 거래 대금이 예. 그죠? 예. 거래량도 2만 7천 주. 예. 좀 많이 작죠. 그죠? 예. 네. 보통 이제 거래 기준을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 거 알고 계세요? 매수할 20. 때. 그죠? 2020. 네.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거래대금은 20억 이상.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5월 달에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100만, 1000만억, 10억. 그때는 좀 많이 있었네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반도체 쪽이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졌는데 뭐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예. 지금 이제 TFA는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바닥에서 저점을 잡고 조금씩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자사주 매입 맞아요. 을 3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네. 지금 그래서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히 좋은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관심을 갖고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회사는 매수를 했으면 매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 뭐가 많아야 좋을까요? 매수요. 그죠? 매수가 더 많아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TFA 그걸 우리가 이제 매집과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수가 많으면 매집, 매도가 많으면 분산, 거래가 많아도.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이제 밑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점이니까 모아가고 있는 물량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2025년도 올해는 이 반도체 쪽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별로 안 좋았고 그동안 삼성전자도 이번에 잠정 실적 발표했죠. 근데 네. 지금 잠정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예. 그런데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던가요? 올라가던가요?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눈높이는 낮아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저가 매수를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TFA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자리는 끌고 가면 매수 가격보다 위에서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예. 비중이 많아요. 네. 그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이렇게 많은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매수가가 높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위로 제가 볼 때 1차 목표가는 25,000원 잡아 주셔야 되고요. 25,000원 왔을 때 한 번쯤은 물량 그 추가 매수 혹시 했을 때 얼마나 하셨어요? 원래 15%에서 15% 더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25,000원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절반 비중 줄이세요. 예. 네, 줄여놓고 15% 정도만 가지고 좀 길게 본 다음에 사실 너무 길게까지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회사가 주가가 예전에 2024년도부터 올라갔던 게 뭐 3만 원 위쪽 가격은 솔직히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선 끊어야 돼요.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27,000원 정도만 와도 좀 정리를 나머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0원에 비중 한번 줄이고 27,000원 딱 오면 그때 한번 나머지 정리하면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드림 시큐리티 네. 3,300원에 네. 지금은 3%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 4,000원대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좀 매도 조금 하고 좀 남겨놓은 건데 그 매도했던 만큼 다시 재매수 지금 가능한 가격인지 지금 더 비중을 늘리고 싶거든요. 아, 네, 그 그래요. 시점을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 회사를 지금 3,000원대, 3,300원에 처음 매수했다는 건 12월 달쯤에 사셨나 봐요. 11월이나 작년?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최근은 아니에요. 그럼 드림 시큐리티가 네, 12월 그리고 올해 초에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네. 왜 급등을 했는지 아세요? 양자? 양자 컴퓨터, 그죠? 네. 그러면 최근에 왜 급락을 했는지 아세요? 그 누구지? 엔비디아 그거. 젠슨왕? 네네네. 그죠? 네. 양자 때 결국 양자잖아요, 그죠? 네네. 양자 때문에 올랐고 양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이거 보안 쪽으로 보고서 매수했었던 거거든요. 네. 보안 쪽으로 이제 어쨌든 보안 쪽으로 봤으면 네. 보안 관련주들이 그 중에서 시큐리티가 사실 양자 때문에 올라간 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서 수익을 내서 이거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어쨌든 수익이 나긴 한 건데 그게 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올라가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지금 네. 약간의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돼서 이제 의미 있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서 상용화가 되기까지 젠슨왕이라는 이 사람이 CEO가 몇 년 정도라고 얘기했나요? 대략적으로 최소 기간은 15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20년. 길어지면 30년이래요. 그럼 주가가 이제 우리는 항상 가시적인 성과를 원해요. 그죠?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이게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실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소나기. 네. 소나기가 내린 거잖아요. 소나기가 내리면 그냥 소나기 그치겠지 생각하고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소나기가 내리니까 지금 잠깐 좀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몸을 좀 사리는 게 있겠죠. 그죠? 네. 예, 지금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그냥 뛰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소나기 그칠 것 같은데 하고서 뛰어나가겠다는 거고. 근데 지금 소나기가 내렸으니까 이거 괜히 나가다가 젖을 수 있으니까 그죠?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피할 때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ETF라든지 이런 이렇게 미국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죠? 일시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 주고 나서 또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드림 시큐리티는 수익일 때 정리하세요. 나머지 네. 5%.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월요일장에 보고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좀 떨어져도 그냥 정리하고 일단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접근하세요. 그냥 양자에 대한 이 뉴스가 조금 지나가고 그리고 이 보안 쪽에 대한 이제 보안 쪽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으로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뭐 3,000원 아래쪽에 떨어지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 매수를 이제 그때는 식류 매수겠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드림 시큐리티는 네. 정리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PHA, 네, PHA 13,800원에 10%. BH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PHA, P, PHA. PHA요. 네, 이게 지금 13,800원에 네. 10%. 13,800원에 10%요? 네네. 13,800원에 PHA 네. 10%. 자, 이거 발음이 어려워요. 이 종목들이요. 발음이 좀- 그죠? 이게 발음이 지금 좀- 비슷한 좀- 이름에 뭐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해서 네.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나간 그 종목이 좀 잘못 나가서 네네. 네. 자, 그러면 PHA를 13,800원에 샀으면 되게 높게 사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또. 이 6월 달에 거의 꼭지인데요.
네. 이거 왜 사신 거예요? 그럼 그때 소개해서 네. 한 거예요. 소개를 했다고요? 주변에서? 전사에서. 전 회사에서 소개를 해줬어요? 누군가? 네, 전사 직원이 개념타고 해서 네. 그 사놓고서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도어 잠금 장치, 그죠? 이걸 이제 잠금 장치하고 모듈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도어 모듈.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주가도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공장에서 이제 미국 공장으로부터의 어떤 그 매출 증가를 뭐 기대한다, 완공이 되니까 뭐 그런 뉴스가 있으면서 올라갔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 쪽은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2025년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된 대통령 이름이 트럼프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핵심적인 이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관세 부과예요. 관세.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니까 그러면 관세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어찌 보면 정책의 하나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테마를 좀 갖고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 회사가 실적 잠깐 확인해 보면요. 2022년도부터 2023년도 실적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실적을 가지고 사실은 주가 상승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현대차 아시죠? 네. 현대차로부터 이 매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차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현대차도 네.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 사실 어찌 보면 네. 약간 주가의 흐름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네. 지금 현대차도 이렇게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엔비디아하고 협업과 관련된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매수가가 기다린다고 해서 매수가에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정선에서는 좀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회사는 거래가 너무 없거든요, 사실은. 네. 평소에 거래가 없다는 거 느끼죠? 네. 그죠? 애초에 거래가 없는 건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처분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주식을 하신 지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좀 오래되셨나요? 조금 됐어요. 근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셨어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모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을 매수할 때 뭐 보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주식을 매수한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항상 그 기준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0이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2020. 혹시 네,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어요. 많이 그죠? 보니까. 네. 네. 2020은 거래량과 거래대금, 일평균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일평균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거래대금은 20억 이상. 이게 돼야 되는데 원래 이 기업은 가끔씩 거래가 들어올 때만 그걸 충족시켜 줬을 뿐 그전에 평소에 거래가 없어요. 지금도 문제점은 그거예요.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거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하지만 거래가 좀 따라주지 못하는 게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저는 지금은 가져가시되 나중에요. 12,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일단 나중에 12,000원보다는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11,500원을 한번 기억하셨다가 11,500원 오면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다시 한번 받을 테니까요. 11,500원. 네, 맞아요. 11,500원입니다. 기억하셨다가 네네. 꼭 연락 주세요. 네. 그때 전화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매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에요? NC소프트. NC소프트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92,000원에 5%에. 192,000원에 5%요. 네, 이거 매수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혹시 NC소프트 이 회사를 알고 계세요?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세요? 그냥 게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게임 중에 주력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몰라요? 좀 옛날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요. 항상 이제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도 투자에 대한 성공을 하기란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맞아요. 잘 알아도. 삼성전자 되게 다 알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사서 무조건 수익이 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삼성전자로 맞아요. 지금 손실 보신 분 많잖아요. 근데 하물며 내가 잘 모르는 회사인데 아예 잘 몰라. 그런데 거기에 투자해서 이익이 날 확률이 클까요, 과연? 아니겠죠. 적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NC소프트는 지금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면 네. 이 회사가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가가 예전에 와,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가격 보니까 18만 원이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가격으로 보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산다. 이건 너무 단순합니다. 아,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떨어졌을까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네. 원래 NC소프트가 지금 먹여 살렸던 게임이 리니지라는 게임인데 리니지 M 예전에는 PC 게임이었고 지금은 모바일 게임이에요.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노후화됐고 지금은 사람들도 많이 이탈을 해서 매출이 그만큼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저니 오브 모나코라는 신작 게임이 발표가 됐어요. 이거 못 들어보셨죠? 네. 최근에 올라갔던 게 그거예요. 신작 게임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나오면 한번 해봐요. 그냥. 될지 네. 안 될지.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재밌었을까요? 정말 재밌고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든지 해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NC소프트가 그거 실망감이 커요. 그래서 지금 주가 네.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 이미 기존 게임은 노후화됐고 신작 게임 출시됐는데 이것도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 여기 다행히도 매수하신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이 정도 가격이면 회복해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20만 원 목표가입니다. 예. 20만 원 올라오면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게임주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게임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네. 무료로 한번 게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그 음식,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품 관련주를 투자한다. 그럼 그 식품이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게 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고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투자를 다른 종목에 투자한다면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자, 이번 상담,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강연회 일정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춥습니다. 자, 오늘도 영하 기온 되게 추운 날씨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식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추운 날씨지만 이번 주 주말도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강연회 날짜는 내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예요. 장소는요, 부천에서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 뭐 추위에 떨지 않도록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강연회 장소를 잡았기 때문에 지하철로 보시면 이제 상동역 4번 축으로 나오시면 바로 근처에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바로 내일이죠. 여러분들 1시부터 시작하니까 10분 정도 일찍 오시면 편안하게
또 뜨뜻한 곳에서 강연회 현장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강연회는 이제 그 장소와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1월 강연회고 그 부천에서 이번에 처음 강연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이 올해 한 해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내일 저는 부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유튜브 상담을 해볼 거예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형 포장이고요. 매수한 가격은 1,400원, 비중은 5%예요. 1,400원에 비중 5%. 자, 이 종목을 사신 지가 지난해 사셨나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급등하고 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급등하고 나서 밀릴 때 쏟아지는 자리에서 이때 매수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업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실적에 대한 변화로 본다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실적은 조금씩 지금 감소하고 있죠. 적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골판지하고 이제 이 골판지의 상자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할 때 그때 보통 주가가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날 연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설 연휴 또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박스에 포장을 해서 이용을 하죠. 아무래도 그런 어떤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어찌 보면 기회예요. 탈출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평소에 없다가 거래들이 튀어나오면서 올라가는 기업이라 이 대응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막상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거 팔려고 하다 보면 조금만 더 하다가 갑자기 확 밀려버리면 못 팔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매도를 걸어놔야 됩니다.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오랫동안 물려있잖아요. 물려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1,400원에 매도를 한번 걸어놓으세요. 아침부터 습관적으로. 올라가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보고 나서 팔기는 어렵고 내일 아침부터 1,400원에 매도를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CJ 제일제당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자, 제일제당 매수한 가격은 26만 원이고 비중 15%. 자, 추가 매수 손절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만 원인데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자, 요즘 들어서 원래는 예전에 그 CJ 제일제당 같은 이런 이제 음식료 관련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했던 적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안정을 좀 찾게 됐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가격 인상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CJ 제일제당은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하락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는 건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격은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싸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할 거라면 최소한 1년 정도를 바라보고 한다면 해도 돼요. 하지만 나는 1년 정도를 바라보고 할 게 아니라면 그러면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도 지금 뭐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매수한 가격이 26만 원이라면 26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을 거라면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위로 반등 시에 26만 5천 원 정도의 정리를 하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해서 좀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반등 줬을 때 빠져만 나오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난 그래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26만 원대 그때 절반 줄이고 26만 5천 원대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추가 매수도 할 필요가 없고요. 손절 가격을 미리 잡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이미 많이 빠졌고 매수한 가격 정도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26만 5천 원 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한 가격은 34,2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34,200원, 비중 10%. 이 종목이 오래되긴 한 것 같아요. 오래되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네요. 지난번에 11월 달에도 한번 올라왔는데 매수가보다 조금 아래라서 이거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이때도 팔 수는 있었는데 그죠?
예, 지금 다시 올라와서 34,000원 부근에 왔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는 이건 솔직히 그 전에 빠졌을 때는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매수하고 나서 아마 매수를 처음 했을 때가 아마 이 시점일 것 같고 매수하고 나서 빠졌을 때는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 근데 본전 근처에 왔는데 미치지 못했으니까 이제 못 팔았던 거고 지금 다시 올랐는데 여기에서 질문 주신 건 매수가보다 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 회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35,000원 정도 부근이면 여기에서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는 지금 34,200원이라면 여기서 욕심 부릴 필요 없이 조금 더 기다렸다가 35,000원에서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35,000원 정도를 목표가 보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욕심 부리다가 또 떨어지면 지난번처럼 또 다시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와서 망정이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좀 IT 혹시나 이런 종목들은 좀 빠져나오는 시기라고 좀 생각하시고 이 35,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이제 또 전화 연결을 해볼 거거든요. 전화 지금 연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전화 계속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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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인가요? 저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현대제철. 네. 네. 자, 오랜만에 4만 상담을 하네요. 이제 매수 가격 비중은요? 44,700원에 10%예요. 44,700원에 10%요. 예, 이거 추가 매수한 거거든요. 추가 매수를 한 가격이 이거예요? 네. 얼마에 사신 거예요? 5만 원대에 산 거거든요. 5만 얼마에 그때 전문가님이 사준 거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준 거잖아요. 아니, 네, 저거. 그러니까, 네. 네. 현대제철은 솔직히 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네. 아마 이제 매수를 추천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대제철은 5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너무 빨리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가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마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건 네.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약간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게 한 5년도 이게 더 오래됐는데 네. 이게 추가 매수를 한 거는 네. 작년 연말쯤에 이렇게 그쵸. 이제 작년 연말에 상담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추가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럼 어, 지금은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더 오래 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너무 이 물려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 일단 제가 볼 때는요. 네. 현대건설이 지금 5년이 넘게 이제 오랫동안 끌고 오셨으니까 지칠 대로 지쳤어요, 솔직히. 거기다가 네. 뭔가 좀 올라가는 신호라도 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손실이 많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 현대제철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에 좀 가까워져 있는 가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네. 철강주들이 왜 안 좋았을까요? 지금까지. 결국은 이 철강이라는 건 이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게 하나의 그 원료예요. 그죠? 네. 이 철강이 어디 들어가나요? 건설 쪽도 들어가죠. 네. 자동차도 들어가죠. 네. 뭐 선박에도 들어가고요. 그죠? 네. 모든 인프라 투자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철강 소비가 가장 많은 그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다 따져보면 중국도 경제가 안 좋죠. 그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그 건설 경기 좋았어요? 안 좋았죠? 네. 자동차 쪽은 좋나요? 뭐 다 안 좋은 거예요. 결국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어느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해 2025년도에 미국이 중국을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를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올해 살아날 거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올해.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뭐
그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저는 다 이제 제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한 가지 유동성을 푼다. 그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이 이번에 올해는 유동성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건 돈을 푸는 거죠.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건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라면 돈을 못 풀어요. 왜? 물가가 올라가면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 돈을 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또 이제 이 무역에 있어서는 또 우위에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씩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이제 요건들은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현재처럼 지금은 팔기는 좀 아깝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다렸다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어느 순간에는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빠질지는 몰라요. 나중에 차라리 비중이 너무 많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한번 하면 조금이라도 5% 정도라도 하면 단가가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바꾼다고 해서 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해철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회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왕 5년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는 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혹시나 나중에요, 이 그 현대해철이 18,000원 정도 가격까지 온다면, 이거는 지금 18,000원까지? 만약에 혹시나 18,000원까지 온다면 저는 그게 더 시청자분한테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점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 못 해요. 그럼 단가도 못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8,000원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혹시나 떨어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고, 혹시나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나중에요, 이 회사는 한 28,000원 정도? 그때 가격 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제가 그때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28,000원까지 오면은. 네. 그때 추가 매수를 그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든 떨어지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 그래서 28,000원에 오게 된다면 한번 연락 주시고, 만약에 혹시나 18,000원까지 그냥 내려간다면 그때 추가 매수 5% 정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정보인증요. 한국정보 인증.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455원입니다. 4,455원. 예. 자, 4,455원은 혹시 이거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오늘 산 거 맞습니다. 오늘 산 거예요? 예. 아니, 오늘 사시고 오늘 지금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가 뭐예요? 매수 시점이 이게 좀 잘 맞는가 하면 거의 궁금해서 연락했습니다. 이거 지금 양자난수 관련해서 지금 사신 거죠? 이 테마로. 일단, 그것도 좀 있고, 네. 뭐 지지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리 보고 했습니다. 차트 보고. 앞에서도요, 이 보안 관련주로 한번 상담했잖아요. 예. 양자 이제 들으셨죠? 예. 이 양자 테마로 이제 보안주들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좀 난해한 문제가 있어요. 예. 오늘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평소에 이게 단기 매매를 조금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단기로 올라올 때 이제 팔고 나오는 이런 전략 때. 이게 먹힐 때는 잘 먹히지만, 근데 원래 악재가 한번 나왔을 때 밀리기 시작하면 정말 많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를 받는 자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여기서는 저는 이제 대응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솔직히 이게 손절가를 짧게 잡을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이 회사는. 그래서 최소한 4,100원까지는 아래쪽으로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원래 급등락을 하니까 손절가도 좀 길게 잡으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고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 이번 반등이 이제 위쪽으로 이게 갭이 한번 생겼어요. 지난번에, 그죠? 이 갭을 완벽하게 메울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거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우기 어려운 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에서 양자 관련주들이 또 밀려버리면 또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목표가 너무 높게 잡지 말고 4,700원 목표가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700원이요? 네, 4,700원 이게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4,700원 딱 왔을 때 확 튀면 그때 팔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단기로 매매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예, 안 그럼 손절은요? 손절은 하면 그 밑에 그럼 혹시 두 번, 4,100원이에요. 손절 가격은 4,100원이에요. 4,100원이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 위에서 반등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영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59,600원에 16%인데요. 네. 이거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59,600원에 지금 매수하셨고 지금 비중이 네. 16%예요. 네. 그죠? 자, 오늘 주가가 3.4%가 좀 빠졌어요. 네. 매수하고 나서 아마 좀 밀렸다가 다시 또 반등 주고 또 밀렸다 다시 반등 주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가 빠졌나 봐요. 그죠? 네. 네. 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주식 시장이 올랐나요? 빠졌나요? 좀 빠졌어요.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네. 빠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비교해 보면 솔직히 이제 거래소 시장은 상승 종목수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100종목 이상이 좀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으니까. 근데 이 종목이 안 올라가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나 싶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보통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는요. 코스피 시장이 움직일 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움직일 때 더 많이 움직이고요. 그런 이제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약바이오 쪽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는데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지난 작년 12월 달이죠. 얼마 전이에요. 몇 주 전. 12월 달까지만 해도 IT 종목들이 계속 빠졌죠. 그런데 1월 들어서 IT 기업들이 움직이고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는 이유가 IT의 중요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CES, 그죠? 국제가전박람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그게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있는 행사였고, 그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큰 행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시기가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난번에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위에서 이제 매물이라고 하죠. 물려있는 그 물량들을 지금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만약에 나는 이제 좀 이제 단기로만 좀 이제 수익만 나거나 아니면 이제 본점 회복하면 나오고 싶다. 그러면 6만 원에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6만 원까지 일단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되나요? 16%인데 추가 매수 할 필요 없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나잖아요, 차이가. 네, 추가 매수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에서 그때 결정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홍명문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마이크론, 예. 하나마이크론.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6,300원에 10%. 16,300원에 10%. 예, 예. 오래된 종목이군요. 예, 좀 작년 봄에 여름인가 봄쯤도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여름쯤이네요. 보니까 이제 8월달, 7, 8월달의 가격이네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때가 차트 보고 매수하셨죠? 차트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좀 뭔가 좀 네,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여기서 예전에 이제 반등을 주는 자리거든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 가격에 충분히 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성급했죠. 왜냐면 이때도 이제 미세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자, 이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고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다음 고점이 여기 있어요. 다음 고점이 여기 있습니다. 저점이 잡혔다면 여기서 위로 한 번이라도 반등이 제대로 나왔을 텐데 고점 잡고 또 내려가요, 계속. 그죠?
네. 이건 빠지고 있다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거래가 들어옵니까? 거래가 안 들어오죠. 만약 예, 저점에 대한 신호가 나왔다면 거래라도 들어왔을 텐데 거래도 없었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것만 보실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마이크로는 어쨌든 그때 이제 밀려서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데 많이 떨어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제 생각에는 요즘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예, 좀 할 수 할까 만약 생각합니다. 해도 된다면 예, 예. 지금이라도 이제 추가 매수를.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 바닥이 아닌 것 같아요. 아, 확실하게 예, 예. 저점이 잡혔다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바닥에 대한 신호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제가 오히려 한 번 더 밀리면 예. 8,000원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한다면. 8,000원 아래쪽. 네. 예, 예, 예. 만약에 추가 매수를 얼마나 하실 거예요? 하신다면? 10% 정도 10% 예상하고 하지 마시고 자, 예. 5% 정도만 생각하세요. 아, 네, 예, 8,000원 예. 아래쪽에서 5%를 2.5%씩 나눠서 담으세요. 예, 예. 왜냐면 다음에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예. 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밀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올라올 때 18,000원 정도 오면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16,300원이네요. 그러면 예, 예. 그냥 올라오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17,000원 목표 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정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LNF. 자,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LNF. LNF.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만 8천원 15%. 11만 8천 원에 15%. 11만 8천원 15%. 네, 11만 8천 원에 15%. 자, 이거 보니까 작년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가격이네요. 예, 예, 12. 네. 자, 근데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솔직히 이 종목은 많이 떨어져서 매수하신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전기차 쪽,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살 때만 해도 기대가 있었는데. LNF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참지 않은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이게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알고 보셔야 돼요. 예. 네. LNF가 회사에 지금 뭐 재무관계나 그런 거는 보고 했는데. 재무제표를 봤으면 이건 매수 못하죠. 그래요? 지금 이 회사가요, 2차전지 양극화물질 사업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지금 좋나요? 안 좋잖아요. 예, 예. 재무제표 보면 이거 지금 다 적자만 기록하고 적자가 엄청나요. 예, 예. 적자도 지금 되게 많이 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재무제표도 지금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부채도 예. 지금 200%가 넘어가요. 지금 원래 100%대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식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예. 확실하게 알아보고. 왜냐하면 이게 손실 나면 내 재산의 손실이잖아요. 예, 이렇게 예. 하시면 안 돼요. 2차전 쪽은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주면 10만 원 정도예요. 10만 원 정도 예. 선에서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은 7만 5천 원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7만 5천 네, 원. 7만 5천 원 손절가 잡고 그 다음에 반등 주면은 10만 원 부근에서 나오시고요. 한 번의 실수가 큰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실 땐 꼼꼼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에 혹시나 매수하시기 전에 미리 이거 매수해도 될까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나아요. 차라리 전화 주실 예,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렇게 해서 LNF까지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내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부천에서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부천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